안녕하세요.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그 단어, 체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단어와 체언. 이 단어라는 건요, 이제 자립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형태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도 있는 것이 이제 단어입니다. 그래서 형태소가 하나 혹은 그 이상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 단어가 되는 거죠. 이 단어를 분류를 하게 되면요, 형태, 기능, 의미로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하는 거고요. 이 품사라는 말은 이 공통성에 따라 갈래로 분류된 것을 품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일 먼저 1단계로 불변어와 가변어를 볼 수 있는데, 형태가 이제 변하냐 안 변하냐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면 불변어, 변하면 가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 품사를 분류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공통된 성질을 지닌 단어끼리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어때요? 단어의 성질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또 우리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사용하기가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품사를 분류하는 효과는 바로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거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기능에 의해서 5가지가 나뉘잖아요. 체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 용언 이렇게. 그쵸? 예,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품사의 의미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9개로 지금 나뉘죠.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 이렇게. 그쵸? 예, 이렇게 해서 9개로 이제 분류가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제 각 그 세부 항목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체언을 설명할 거고요. 예, 다음 시간에 용언으로 이어지겠죠. 예, 이러한 순서로 입각해서 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체언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체언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뭡니까? 누구냐 또는 무엇이냐에 해당하는 부분을 채우면 이게 이제 체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체언. 이게 이제 체언입니다. 그럼 체언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잖아요. 그 중에 명사는 어떤 거냐? 구체적 또는 추상적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가 붙죠. 격표시가 이루어지면서 주격, 관형격, 목적격 막 이렇게 어떤 격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조사입니다. 그리고 관형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명사는 관형사의 수식을 받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또 복수형을 취할 수 있지만 형태의 변화가 없는 불변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발들 할 때 이 신발들은 복수형을 취할 수 있지만 가변어가 아니라 불변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 종류를 보시면 이제 사용 범위가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는 아닙니다. 이 보통 명사라는 것은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들이 두루두루 쓰이는 이름입니다. 일반적인 거죠. 근데 고유 명사는 뭐예요? 명사 가운데 아주 특정한 특정한 하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유하다는 거죠. 이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게 이제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순신, 금강, 북한산, 뭐 세종대왕 이런 거. 자, 그럼 대상의 구체성은 뭐냐? 대상의 구체성은 뭐냐? 구체명사냐, 추상명사냐로 또 나뉩니다.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구체명사겠죠. 근데 추상명사는 뭐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겠죠. 그렇죠? 사랑, 희망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렇죠? 만질 수 없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이 이제 추상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립성에 의해서 나뉘는 건데,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자립성에 의해서, 아니, 자립명사라는 것은 혼자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명사입니다. 그쵸? 예, 근데 의존명사가 이제 중요합니다. 의존명사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된다. 관형어의 수식, 관형사가 아니라 관형어예요. 그리고 문장의 첫머리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죠. 첫머리에 나타날 수가 없죠. 의존을 해야 되니까.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는 자체가 뭐예요? 첫머리에 올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개는 아니는데요. 형식적인 의존 명사가 있고 단위성 의존 명사가 있습니다. 형식적이라는 건요.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실질적 의미가 결여되어 있다든가 아니면은 그 의미가 희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수, 따름, 뿐, 배 뭐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렇죠? 그 앞에 관용어의 수식을 받지만 실질적인 의미가 결여되어 있거나 희박한 것들이에요. 그 단위성 의존 명사라는 건요. 수량적인 의미를 지닌 거죠. 그래서 의존 명사인데 수 관형사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마리, 그루, 송이, 관 이런 단위 명사들 이런 것이 바로 관형어, 수관형사, 특히 수관형사의 의존을 받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참고로 이제 여기서 제가 적어놨는데 의존 명사는요. 의존적인 성격을 지니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형태소에서 배울 때는 우리 의존 명사는 자립 형태소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존 형태소가 아니에요. 아셨겠죠? 예. 자, 그거는 이제 형태소 쪽에서 한번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자립 형태소라는 걸 기억하시고 의존 명사다 이렇게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개념 및 특성 중에 이제 대명사를 보겠습니다. 어떤 대상이나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가 붙어요. 격표시가 역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은 주격이 되는 거죠. 내, 나 이게 전부 뭡니까?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데 새 글을 할 때, 그렇죠? 이 그 대명사는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용언의 관형사형 수식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형사는 받을 수 없지만 용언의 관형사형, 즉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쁜 너 같죠. 그렇죠? 그렇지만 관형사로 대명사를 바로 수식할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종류에는 이제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지시 대명사가 있는 거죠. 인칭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 대신 직접 가리키는 대명사를 인칭이라고 합니다. 우리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나오거든요. 화자가 자신을 가리킬 때 나, 우리, 저, 저희 대표적이죠. 또 2인칭은 화자가 청자를 가리키는 거, 듣는 이를 가리키는 거. 너, 너희, 자네, 당신, 그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2인칭이라는 거, 또 저희가 또 우리가 1인칭이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예,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1인칭인지 3인칭인지 예, 구별을 못해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또 3인칭 대명사는 뭡니까? 제3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3인칭은 뭐 이렇게 예, 잘 아실 거예요. 이, 그, 저 이런 거죠. 또 지시대명사는 이제 사물이나 장소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그것, 여기, 저기, 거기 뭐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쭉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사가 이제 세 번째인데 이 수사라는 거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겁니다. 조사가 역시 붙어요. 그렇죠? 체언이기 때문에. 하지만 수사는 복수 표시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에 할 때 애가 이제 부사격 조사가 붙은 거고요. 둘을 할 때 수사에 목적격 조사가 붙은 것이고, 셋이다 할 때 수사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관용어의 수식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새로운 하나라든가 새 하나 이렇게 관용어의 수식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사와 관용사의 구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학생들이 이제 많이 헷갈려 합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 개념의 말이 조사를 취하면 이제 수사입니다. 수사. 그러니까 조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조사를 취하지 않고 이게 중요하죠. 다음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게 되면 수관형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하나의 할 때 이 조사가 붙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한 가지 할 때 한 가지는 이 의존 명사를 꾸몄죠. 그러니까 이제 수관형사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아이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류에 보면 이제 양수사와 서수사가 있는데, 양수사는 이제 수량을 나타내는 거고, 이 양자가 바로 수량이에요. 서는 순서라는 거죠, 순서. 순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어 개념, 한자어 계열도 이렇게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자, 의존명사, 이제 주의할 중요한 것들 따로 이제 모았습니다. 의존명사를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의존명사는 이제 격조사와 결합할 때 특정한 격조사와만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뭐뭐 할지라는 것이 바로 조사인데, 명사인데 주격 조사와만 결합합니다. 뭐뭐 할지. 예를 들어볼까요? 집을 떠난 지가 할 때 이게 의존명사잖아요. 조사가 붙었고, 그렇죠? 이 조사가 바로 이 주격 조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드시 주격 조사와만 결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또 뭐뭐 줄, 이것도 이제 뭡니까? 의존 명사인데 목적격 조사와 주로 이제 결합을 합니다. 어쩔 줄을 몰랐다 할 때 이제 목적격 조사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또 뭐뭐 하는 대로, 자, 격조사와 결합을 안 합니다. 얘는요. 그래서 의존 명사지만 아는 대로 할 때 조사가 붙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대명사에서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이제 대명사에서 제기칭이 있고 미지칭이 있고 부정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제기칭이라는 거는 한 문장 안에서 앞에 나온 체언이 있다면 다시 그 나타나는 대명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체언을 대신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3인칭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저, 당신, 그렇죠? 3인칭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미지칭과 이제 부정칭을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정리를 잘 하세요. 미지칭이라는 건 뭡니까? 가리키는 대상은 이미 있는 겁니다. 그 있는 대상은 정해져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대상, 즉 사람, 사물, 장소 등을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엇, 어디
기다리세요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아셨죠? 누구 기다리세요 할 때 이제 가리킨 대상은 누군가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모르는 상황, 정확하게 모를 때 이럴 때는 미지칭 대명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부정칭은 뭐냐?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부정,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특별하게. 여기는 정해져 있고 얘는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 차이는 뭡니까? 아무개라는 말을 쓰는데 누구 기다리세요 할 때 아니요 그냥 쉬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누군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가리키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 대상. 그렇죠? 그냥 쉬고 있어요라는 답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철수하는 것과 그냥 쉬고 있어요는 완전히 다르죠. 누구라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고 확실한 사람을 모르는 거고 누구 기다리세요는 뭡니까? 여기서는 누구 특정 지인 게 아니라 뭐 그냥 뭡니까?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이러한 대상 등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아무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냥 쉬고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부정칭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미지칭이라는 건요. 미지칭에 만약에 뭐뭐 나, 도, 든지 등의 조사가 많이 결합했을 때 이때는 부정칭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 할 때 이 나가 붙었잖아요. 이럴 때는 뭐다? 부정칭으로 해석이 된다. 아셨죠? 누구나 이 누구나 자체가 뭡니까? 부정칭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가장 비교하기 좋은 거는 가리킨 대상이 정해져 있냐, 정해지지 않았냐, 요 자체를 비교를 잘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거고요. 체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다음은 용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니까 이어서 보시기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